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 대비 부산 부동산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제가 제일 처음 부동산 영상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그때는 이제 제가 당시는 카메라 한 대 놓고 그냥 대충 그때는 뭐 퀄리티도 아니고 대충 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상이 이제 별로 안 좋았어. 오늘은 조금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에 부산에 다시 오면서 서울에서 한 20년, 원래 이제 곧 한 20년을 부산에서 컸어. 한 20년을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한 20년 전에 다시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부산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산 부동산 분석을 어떻게 분석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서울 부동산의 발전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럼 부산 부동산은 이렇게 서울 부동산에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발전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려와서 제가 사업 하단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어, 그때는 어려웠죠. IF 직후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이제 생활하다가 3년 6개월 정도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갖고 접고 다시 이제 현대로 쪽 오게 되었습니다. 현대 쪽으로 와서 보니까 아니 이 그때 우동이란 이제 수비 사거리를 제가 수비 삼거리를 보면서 수비 사거리죠. 그죠? 수비 사거리를 보면서 거기에 이 도시 여기가 부산의 강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이제 그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가 2000년 한 2003년 2004년 3, 4년 정도 되니까 센텀이 이제 포스코가 들어서기 전이죠. 그죠? 센텀 포스코 들어서기 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집을 하나 사게 됐는데 사실 뭐 젊은 나이에 우리 때는 부모님 물려주신 것도 없고 그냥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돈 모으는 건데 사실 뭐 IF 이후에 사업체에 뭐 모든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한 목돈이 한 2천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이제 들어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본 것이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때 본 것이 이제 센텀 현대 그죠? 센텀 현대하고 그 다음에 남천 삼익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이제 수안동입니까? 이게 낭민동 이제 이게 동원인가 뭐 이런 아파트 백산 동원 이 아파트 요 세 가지가 가격이 그때 한 9천만 원대로 다 비슷했단 말입니다. 이게 세 개가 8, 9천만 원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대한 대출을 하나 가지고 사면은 되겠다 싶어하고 세 개를 이제 비교했는데 제가 이제 이 수영 현대는 이제 지은 지 그때 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였고 낭민동 동원이나 백사는 한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영 삼기치는 오래된 한 10, 20년 넘은 아파트겠죠. 그죠? 30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 2, 30년 넘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젊으니까 좀 깨끗한 아파트에 이제 이게 남천동 상입비치는 제 현장에 와서 봤거든요. 그 당시도 현장에 와서 여기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이제 좀 먼 거를 저는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우동 현대를 제가 그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센텀 현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파트를 투자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영끌행을 저도 그 당시에는 영끌이죠. 그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 거죠.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예,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부산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나빠지기 시작해갖고, 제가 한 개만 한 게 아니고, 또 남구에 집을 하나 더 샀단 말입니다.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두 채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년 뒤에, 1년 뒤인가? 2년 뒤인가? 1년 뒤에 분양을 받아갖고, 저도 빨리 부동산을 투자해갖고, 이제 돈을 모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아다리 걸려갖고 부산 집값이 하락할 때 딱 걸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사받은 것이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게 되었습니다. 접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도 그때는 이제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계약금 날리고 이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죠? 계약금을 날릴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을 제가 다시 서울로 이제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다시 서울에 한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또 서울에 또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집사람이 힘들어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되고 한 개를 이제 갖고 있다가 트럭에 이제 많은 재미는 못 보고, 뭐, 사실 뭐 상가격에 처음에 이거 산 거는 처음에 산 것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았습니다. 급매를 하다 보니까 떨어진 가격에 팔게 됐고, 그 당시 경기가 엄청, 부산은 부동산 경기가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장기간 침체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몸소 실천했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산하고 서울하고 제가 비교를 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서울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이제 과거에는 음, 종로하고 명동, 그죠? 명동, 중구 명동이 이제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 지역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지역이죠. 항상 종로 가서 영화 보고 명동 가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라는 지역이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지역이 백화점이 있는 지역이 이제 명동하고 영등포였죠. 그죠? 백화점 있는 지역. 예, 그래서 중심지는 여기있는데 이제 강남이라는 데가 생기면서 강남이 이제 2호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2호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가 첨단 IT 기업들이 강남구에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강남구에.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이제 서울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서울의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강남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산도 보면은 사실은 중구가 그죠. 중구가 하고 부산 진구가 과거에는 그죠. 이게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중구가 가장 먼저 발전된 도시고, 영화는 중구에서 보고, 백화점은 이제 대하백화점 해가지고 부산 진구에 그 서면에 있었죠.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이 서울의 그건가는 이제 중구와 영등포구 이렇게 이제 종로구에 이래 공감 지역이 됐죠. 그럼 영등포구는 부산에 저는 북구하고 비교를 보통 하거든요. 영등포구는 북구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맞아 떨어지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제2의 이제 영등포 여기 북구 이제 기차역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부산은 또 이제 해운대구 우동이 20년 전에는 이제 센텀이란 이제 개발이 시작했죠. 올해는 강남이 개발됐듯이 부산에는 물론 부산에도 이제 원래는 신도시가 해운대 신도시 자동에 먼저 개발되고 함영동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강남이 먼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집을 모자라니까 분당하고 그죠. 요 밑에 분당하고 일산이 그때 이제 또 개발됐죠. 그죠.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구는 자동은 분당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는 함ing동은 이렇게 일산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제 보통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이제 서울은 종로가 이 중심이 안 되고, 이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중심이 이제 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도 이제 원래는 부산 서면이 아직까지 교통은 이제 서면 중심인데,
챈텀이라는 지역이 첨단 그저 도시 지역이 첨단 도시가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첨단 일의 산업 도시가 강남에 챈텀에 지어져 보니까 챈텀이 해운대구가 강남이 되어버렸죠. 그죠? 갑자기. 사실 외곽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구하고 또 센텀하고 이게 좀 다른 것은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강남구는 이게 옆으로 뻗어갈 수 있는 지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밑에가 다 뻗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해운대구는 이제 뻗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막막하단 말입니다. 이 뻗어가봤자 이게 외길로 이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 우리가 이게 중심이 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구를 지금은 강남이라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강남 지위가 뺏길 수도 있다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를 이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부산에 그럼 동구는 어떻게 보냐? 동구는 부산의 동구는 서울의 성동구 정도를 봅니다. 성동구하고 이제 비교를 대충 하면은 조금 비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구는 서대문구하고 좀 보시면 비교하면 좀 비싸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충 사상구를 그죠. 사상구가 서울의 구로구죠. 구로구. 그런데 이제 저는 구로구가 사실 이 관악구를 이쪽 서울은 강남에서 했을 때 강남에서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 관악구를 지나가서 구로구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관악구도 아주 낙후된 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구로구는 공단 지역이니까 사실 발전 안 했습니다. 부산도 사상구가 아주 왜 공단 지역으로 발전 안 했죠. 근데 구로구가 IF 이후에 기업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첨단 IT 기업들이 강남에 이제 쉘을 못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쉘을 못 버티고 결국 적은 쉘을 찾아간 것이 구로구에 첨단 빌딩형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 거죠. 빌딩형 공장. IT 기업들이 막 이 빌딩이니까 들어가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로구에 넥타이면 그 직장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넥타이를 맨 직장에 만나지다 보니 구로가 한때는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상구가 발전하려면은 이런 빌딩형 그죠 첨단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마이샷에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은 사상구가 발전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 지금 갑자기 이제 IT 첨단 산업 단지를 해갖고 뭐 강서구에도 짓고 뭐 여기도 해운대구 여기도 짓는다는데 저는 사상구를 좀 이 땅이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사상구를 좀 활용하면 게 이 멀리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2 센텀 이 외지에 가는 것보다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낫죠. 기존 전철도 잘 돼 있고 그다음 부산의 사하구가 이제 어디에 비교하느냐 하면은 사하구는 좀 이게 애매하죠. 그죠? 사하구는 애매하지만은 저는 한 강북구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는 강북구 그죠? 강북구 조금 외지죠. 그죠? 이게 멀다 아닙니까? 이게 지나오는 길도 외길이고 돌아와야 되고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그래서 사하구는 강북구 정도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영도구는 목이 지금 자꾸 막히네. 영도구가 좀 애매하죠. 그죠? 은평구 정도로 보는데, 은평구에서 이제 마포구 쪽으로 조금 그 중간 단계, 그죠? 이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북항이 개발됨으로써 여기가 전철이 들어오고, 이제 조금, 바다 조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 이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강서구는 저는 강서구 정도로 보고 여기서 명지는 일산 정도로 봅니다. 명지는 이게 너무 멀죠, 그죠? 도심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일산이 아주 단지는 잘 돼 있으나 결국에는 너무 멀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그리고
첨단 강남구에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일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부산이 강남이 여기라면은 강남은 여기 될 수 있고 여기 될 수 있죠. 너무 멀다 거리가 그죠? 그냥 멀기 때문에 맹지가 저는 좀 처음 계속해서 좀 물론 이제 첨단 새 아파트 신도시니까 환경은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이동하기에는 좀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빨리 발전하기는 좀 힘들다. 일산을 따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산 친구는 당연히 이제 현재 과거에는 강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명동, 중구, 그죠? 중구하고 이제 중간지대에 있다. 아직까지 부산 친구는 강남의 역할을 동구하고 저는 부산 친구는 강남의 역할을 빼앗을 수 있다. 해운대구의 센텀의 강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그만큼 이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해운대구는 그렇지만 부산 친구와 동구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니까 주위에 확장성이. 그 다음 연제구, 그죠? 연제구는 우리가 서초구에 비교하겠죠. 그죠? 서초구. 그 다음에 수영구를 저는 송파구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여기 3인방을 저는 현재 부산 친구 수영인데 요렇게 이제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다. 그죠? 여기는 요 연대구가. 그런데 강남의 부산 제일의 위치가 지금은 센텀이지만은 부산 친구나 동구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거 바뀌겠죠. 그죠? 이 두 개는 불변이고 1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부산의 중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래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동래구는 현재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라 해가지고 동래구가 그래도 내륙 지역에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래구는 용산구 정도로 저는 생각해요. 용산구 이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나 과거에 좀 아직까지 용산구도 구도시이지만은 발전을 할 수 있죠. 그죠? 남구는 광진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는. 그 이제 강남구와 동파의 근처에 이제 있는데 그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지역이죠. 그죠? 약간 도심절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동래구 있고 금정구는 저는 성북구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북구. 이게 성북구가 조금, 첨단 산업단지하고는 좀 멀리 있어도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그 봅니다. 지금은 후곡동이 개발됨으로써 금정구가 완성되면은 그래도 내륙 지방에서는 어디에 빼놓지 않고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주변 환경이 산악지대가 있고, 그죠? 이렇게. 환경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외지로 빠지는 교통도 좋고 해서 금정구도 그렇게 싹 떨어지는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기장군을 어디로 보느냐. 기장군은 강동구 정도, 그죠? 강동구 요쪽에 그래서 발전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금 멀긴 먼데, 그죠? 기장군이 사실은 한 공정 정도가 기장군, 강동구 정도가 되는 거고, 기장군은 조금 더 약간 외지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기장군은. 그래서 조금 더 멀다는 거죠. 기장군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서울이 발전한 것처럼 부산도 예, 지금 해운대, 그죠? 센텀을 기점으로 이게 강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의 강남이라고 예,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부산에서 이렇게 첨단 산업 단지처럼 이게 성공한 사례가 된 지역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문현동에 그저 금융단지를 해도 이 소규모도 작고 아주 발전도 금융단지를 했지만 아직 실현이 잘 안 되고 그다음 이 북항이 들어옴으로써 저는 이 일대가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이쪽에 이하고 이쪽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면에 기지창들이 이렇게 없어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강남이 북한이 먼저 하니까 일로 갔다가 이게 어느 비율로 차지할지 모릅니다. 이게가 완전히 이거 앞으로 센텀도 노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후화가 된다고 보고 그럼 여기에 더 좋은 첨단 산업들이 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부산은 이제 새로 개발하는 쪽으로 자꾸 이동합니다. 서울의 강남은 절대 갑이지만은 부산의 센텀은 절대 갑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노후가 되고 여기가 다시 이제 사는 새로운 교통이 이제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센텀은 우리가 부산에서 전체를 볼 때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강남이 영원히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래도 중국, 우리가 과거 부산의 중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직무도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언제든지 부산의 강남 지역을 빼앗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구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북구가 서울의 양천구 목동을 이제 저는 봤습니다. 함영동은 이제 일산이라 보지만은 북구의 구포는 양천구 정도로 이제 목동 정도로 여기에 발전되면은 교통이 2호선이 그죠. 이게 진입하기 좋고 양쪽으로 동네도 가기 쉽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오기 좋고 그죠. 이래서 교통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강석으로 해서 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니까 김해를 해서 그죠. 여기가 앞으로 무한 발전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도시 이제 좀 뜨게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강남까지는 못 가져오더라도 제2의 강남, 서울에 강남 있으면 양천구가 있다듯이 그죠. 이렇게 양천구가 낙후된 지역에서 그래도 양천구가 집가를 상승시키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목동이. 그래서 이제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사상구는 이제 첨단산업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명지를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명지가 막 오른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교통이 이제 중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명지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지는 일거리가 만약에 좋아지고 첨단 이제 좀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그것도 이제 낙후된 일자리 말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이제 결국에는 갑이 되겠죠.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그래 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